결국은 온 디바이스로 가기 위한 거잖아요. NPU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얘기 들었었던 모든 내용이 온 디바이스, 기기 안에 탑재하는 그 기술, 데이터 센터에 있더라도 발열을 줄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어댑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라고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막프로입니다. 최근 트럼프 관세 리스크가 상당히 많이 잦아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관세로 인해서 빠져있는 주가들, 결국은 무슨 뜻이죠? 시장에 돈이 풀렸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돈이 결국은 새롭게 등장하는 섹터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 자,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섹터가 어디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 AI다라고 한 가지 좀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이재명 이제 민주당 유력 후보죠. 이재명 후보와 자, 그리고 국민의힘의 공약, 그리고 최상목 이제는 뭐 전 대통령 권한 대행이죠. 그래서 이제 본인의 경제부 총리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이 반도체 쪽에 추경을 좀 요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AI 쪽, 그리고 특히나 이 퓨리오사라는 이 NPU GPU의 10배 성능을 자랑하는 한국판 NPU 제조 기업의 관련 기업들의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분야를 공략을 안 할 이유가 없겠죠.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되는 분야고, 자, 그리고 특히나 100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 자, 그렇다는 건 결국은 기업 가치의 밸류에이션이 무섭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NPU가 무엇인지, 그리고 NPU 관련 정책으로서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기업이 어디인지, 자, 오늘의 대박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100조 투자금으로 무섭게 올라갈 이 주식 영상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왜 이 AI, 제가 수많은 섹터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방향성이 정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방향성이 정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AI 관련된 섹터들을 다시 한번 좀 가져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결국은 정부 정책과 향후 새롭게 수립될 정부의 공통된 의견이 바로 AI, 그리고 AI 중에서도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소프트웨어를 먼저, 그리고 한국판 소프트웨어를 선점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에 파생되는 바로 반도체죠. 반도체 없이는 소프트웨어 못 만들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반도체를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 있는 캐파를 먼저 만들어 놓고 지금 다음 정권으로 넘겨주겠다. 자, 한마디로 현 정권을 어쨌든 탄핵으로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본인들의 일, 그리고 본인들의 일 중에서도 도의적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을 처리해 놓고 넘겨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추경안이 10조에서 12조대로 증액을 해달라고 이래 최상목, 이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죠. 최상목 장관님께서 이렇게 요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그 2조 원은 어디에 활용될 예정이냐면 바로 이 반도체 클러스터를 AI 소프트웨어를 위한 캐파를 만드는데 활용이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요거는 좀 통과되지 않을까 싶은데,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 규모를 26조에서 33조 원으로 증액 요청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특히나 여기서 활용되는 2조 원은 어디에 활용이 되냐면 송전선로의 비용 70%를 부담을 하고 생산 기업에는 보조금을 지원한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전선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거거든요. 자, 이 송전선, 왜냐 전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반도체 공장에는. 그래서 이 송전선에도 굉장히 많은 투자와 굉장히 많은 보조금, 그리고 이 안에 들어오는 반도체, 그리고 특히나 국가 산업으로 밀어줄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뭐 NPU 칩이 있을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온디바이스 칩도 있을 거고요. 국가에서 밀어주는 반도체 사업을 수행하는 국내 기업들한테 정부에서 50%나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는 거는 물론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빅테크들도, 물론 우리나라에선 빅테크입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대표 대기업들의
수혜를 받아가는 정책이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밸류 체인에 있는 높은 기술력이 있습니다만 돈이 없어서 지금까지 굉장히 어려운 시기, 그리고 경제적으로 지금 향후 우리나라의 성장성이 의심받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투자금이 상당히, 외국계 투자금이 상당히 적게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책임을 어느 정도 져주면서 정부와 함께 성장해 나갈 반도체 기업들을 확보를 해 나가겠다. 자, 그렇다는 건 우리가 자연스럽게 어디를 봐야 되느냐? 반도체 소부장 기업을 봐야 되고, 반도체 소부장 기업 중에서도 자연스럽게 정부 정책, 정확히는 국책 사업을 수행하는 반도체 소부장 업체 쪽으로 우리가 눈길을 돌리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떤 정책들이 펼쳐지냐만 안다면 우리가 소부장 업체, 벤더 기업들을 우리가 선점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미 50조 원의 첨단 산업 기금 요거를 앞서서 봤던 겁니다. 자, 요거를 이제 2분기에 빠르게 시행을 시키겠다. 그래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완성시키겠다라는 공통 공약을 내걸었고요. 자, 그리고 특히나 이재명 이제 유력 후보 같은 경우에는 10조 원 AI 컴퓨팅 센터를 만들겠다. AI 광주를 만들겠다라는 대선 공약을 만들면서 사실 좀 공약을 예전부터 많이 좀 준비를 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이 사실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도 아무래도 AI 관련된 보다 디테일한 공약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퓨리오사 AMD 출신 엔지니어가 대표로 있는 국내의 NPU를 개발하는 선두를 나서고 있는 이제 NPU 제작 기업입니다. 자, 요 퓨리오사에 방문을 했고요. 자, 그러면서 GPU를 5만 개 확보하고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겁니다. 이제 국가 차원에서 펀딩을 하겠다라는 거겠죠. 자, 그리고 NPU 개발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은 즉 퓨리오사를 지원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퓨리오사를 지원하겠다라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관련주들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 이제는 앞서 봤던 것처럼 퓨리오사뿐만이 아니라 뭐 퓨리오사와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GPU 그리고 NPU, GPU 5만 개를 뭐 하겠습니까? 한국판 챗 GPT를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이거를 가지고 우리나라가 생성형 AI뿐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확보를 해서,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한 이제 스마트 팩토리 같은 이제 로봇으로 우리가 노동력을 대체를 하는 저출산 시대에 대비를 한 이러한 기술력들을 국가 차원에서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요런 하나의 국가 사업에 이제 퓨리오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목하지 못하고 있었던 저평가 기업들이 하나둘씩 올라와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NPU가 관심을 받고 있는 거고, NPU의 개발 그리고 투자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도 오늘 영상에서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고 대박주로서까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본론 이제 시작해 볼 텐데, 본론 시작하기 전에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본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오늘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의 대박주들은 어떻게 됐을까? 자, 네가 뭔데 이렇게 대박주를 준다고 난리를 치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의 대박주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달에는 여러분들 대박주를 좀 쉬었고요. 2월 달 대박주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6일에 말씀드렸었던 나인테크 추천일 기준으로 48%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사실 그 이후에도 상승이 나왔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목표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어버브 반도체 2월 7일에 말씀을 드렸고 고가 기준 30%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어버브 반도체도 추가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이기도 하죠.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여러분들한테 전고체 배터리 대장주로서 봐야 된다. 가장 높은 상승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5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그리고 퀄리타스 반도체 최근에도 강조드리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고가 기준 50%로 이미 마무리를 했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네오셈도 마찬가지고요. 고가 기준 30%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시그네틱스라는 기업인데요. 제가 이렇게 2월 12일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한테 20% 가까운 상승을 말씀을 드리면서 2월 달 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죠. 자, 2월 말에는 한농화성으로 이렇게 30% 가까운 상승, 그리고 YC캠도 고가 기준 20% 가까운 상승. 2월 9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거 좀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자, YC캠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본다면은 사실 말씀드렸었던 목표가보다 미달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내용은요, 영상으로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았었고요. 이렇게 주식 공부방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으니까 요거는 비중 축소를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주식 공부방 참여 방법은 제가 영상 중반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말씀드린 종목들이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기준을 세우고 그리고 돌발 변수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주식 공부방 통해서 영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식 공부방에서 계속해서 뭐 예를 들어서 YC캠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YC캠 현재 어떤 자리고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매수하십시오, 매도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일일이 코멘트를 달아드리고 있으니까 하락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락은 최소화, 그리고 수익은 극대화시킬 수 있는 요 주식 공부방 많이들 참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3월 패스를 한 만큼 4월달 다시 한번 시장이 반등하는 시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양질의 대박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주식 공부방 참여하시는 방법 모두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대표적인 공약이죠. AI 투자 100조 원 시대의 공약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 잘 정리해 놓은 내용이 있어서 제가 좀 가지고 왔고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생태계를 구축을 하겠다. 자, AI 관련 예산을 늘리겠다라는 것이고, 자, 이제 시작이니까 예산을 점점 더 늘리겠죠. 뭐 이건 따로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분야의 관심도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데이터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반도체 클러스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생산 단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장이 아니라 공장이 모여 있고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한마디로 하나의 생산하는 그 단지 부지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를 설립을 하겠다. 자, 이건 뭐냐면 결국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앞서 봤던 것처럼 송전선이라든지 이런 분야들의 수혜를 받아갈 수가 있겠고, 특히나 데이터 클러스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데이터 그리고 AI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기업들에게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보다 빠르게 본인들의 캐파 증설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일단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입니다. GPU 5만 개를 확보를 하겠다. 자, 그리고 NPU를 개발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 자, NPU야 제가 뒤에서 다뤄드리겠지만 NPU 5만 개가 얼마나 많은 양인지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자, 최근에 이제는 챗GPT를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뭐 지브리 스타일로 사진을 굉장히 많이 바꾸시는 분들도 많이 봤는데, 챗GPT가 애시당초 이제 오픈 AI에서 본인들의 생성형 AI입니다라고 이제 챗GPT 이제 1.0 버전부터 배포를 했을 때 당시에 GPU가 3만 개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GPU를 추가하면서 버전이 2.0, 3.0 쭉쭉쭉 뭐 프로 버전까지 나오고 있는 건데, 한국형 챗 GPT를 만들겠다라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뒷받침해주는 양이에요. 그래서 3만 개 그리고 그 이상까지 감안을 했을 때 5만 개라는 수치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 자, 그리고 5만 개라는 수치로 인해서 한국형 생성형 AI를 만들겠다. 한국판 챗 GPT를 만들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GPU 5만 장이 들어갈 것이다. 물론 예산은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엄청난 투입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규제 완화입니다. AI 산업 진흥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고 뭐 특허법, 출입국, 관리법 등 특례가 적용되는 AI 특구를 확대를 하겠다. 자, 그래서 이게 어디가 특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을 통해서 이제 외국인들이 출국, 입국이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인천 쪽에 청라에 이제 특구가 있죠.
그래서 무역 특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AI 관련된 사업을 그리고 AI 관련된 투자를 진행하는 투자자들한테 출국, 입국하는 절차를 간소화시켜서 투자를 확대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뭐 나갈 때도 마찬가지가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요게 있고요. 자, 그 다음 공공 데이터 개방이 있습니다. 자, 지금도 여러분들 정부24 들어가면요. 공공 데이터는 개방이 되어 있는데 요걸 좀 더 개방을 이제는 국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 어느 정도는 개방을 하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적으로 뒤에서도 설명을 또 추가로 드릴 겁니다만 이제 기업 자체가 생성형 AI를 만드는 데 있어서 결국은 이제 오답이 쌓여서 오답을 고쳐 나가면서 오답 노트를 적으면서 데이터를 학습하는 것이 바로 생성형 AI인데 결국은 삼성 내부에서 뭐 SK 하이닉스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게 되면 결국은 데이터가 쌓이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맨 처음에 오픈 AI가 이 챗GPT를 만들 때 개방형 AI를 채택을 했습니다. 개방형이라는 거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대신에 단점은요. 요걸로 수익 창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무료로 배포를 했다가 유료화로 전환을 시킨 거죠. 자, 테슬라의 그록3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테슬라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요건 바로 그냥 폐쇄형으로 들어간 거지만은 어쨌든 공공 데이터를 개방함으로써 이 AI 산업을 공유하는 기업들 간에는 데이터를 주고받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AI를 개발하는 어떠한 기업들의 집합체를 만들겠다라는 게 이번 공약의 핵심이다라는 거. 요것만 우리가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에서 주로 다뤄볼 주제는요. 바로 NPU입니다. 왜냐? AI 생태계 구축 올라가는 거 알겠는데 특정 종목을 추론하기는 어렵죠. 데이터 클러스터도 마찬가지로 특정 종목을 추론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역을 알 수가 없으니까. 자, 규제 완화 알겠고 성장하는 거 알겠는데 이것도 특정 종목을 추론하기가 어렵죠. 자, 공공 데이터 개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정부에서 아니면 상호 간의 규제를 없애는 거기 때문에 특정 종목을 추론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GPU 확보 또한 어차피 엔비디아 쪽이 꽉 잡고 있고 만들어 봐야 어차피 ASIC으로 주문형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GPU일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NPU를 개발 지원하기 때문에 국가의 NPU를 만든다. 그리고 이게 가지고 올 우리나라의 영향 그리고 관련주들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이 NPU는요, 뉴럴 프로세서 유닛이라고 해서 인간의 뇌신경과 가장 유사하게 만들어진 칩이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GPU다라고 했을 때 이 G가 뭐냐면요. 바로 그래픽입니다. 그래서 AI 생성형 AI라든지 아니면 영상으로 뽑아내는 AI를 활용을 할 때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게 바로 GPU인데 뉴럴 말 그대로 인간의 신경과 유사하게 만들어냈기 때문에 일제히 이 명령을 처리하는데 가장 좀 최적화되어 있는 칩이고요. 말 그대로 뉴럴이라는 데에 좀 힌트를 말씀을 드려보자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인간과 가장 유사하게 이렇게 좀 제작이 되죠. 자, 그래서 이 휴머노이드를 조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손가락 관절 하나 그리고 이 팔꿈치 그리고 뭐 어깨, 머리 이런 것들을 하나 작용시킬 수는 없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접을 수는 없는 거고 요걸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접으면서 제가 더 말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만드는 데 가장 좀 특화되어 있는 게 바로 이 NPU라는 칩입니다. 그리고 이 NPU에 가장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점은 뭐냐면 결국적으로는 이 GPU라고 하는 중앙 처리 장치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AI 칩 최근에 나오는 건 이 소캠 칩이 좀 나오고 있죠. 소캠 칩 저전력 이제 D램을 활용한 일사불란하게 처리할 수 있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캠 칩도 이제 향후에 적용이 되게 되면 NPU에도 적용이 될 거고요.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차세대 칩이 나오고요. 그리고 요거는 데이터 센터에 적용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나서 데이터 센터에 적용이 되게 되면 또 전력 문제가 발생을 하죠.
여기서 나오는 전력이 실제로 전력이 많이 필요하다도 있겠지만 열이 많이 발생해서 데이터 센터 화재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럼 요거를 해결하는 또 칩이 필요할 것이고 계속해서 하나의 사이클을 돌게 되는데 결국적으로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이 하나의 사이클의 중심에 GPU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자, 엔비디아에서 만들어낸 이 GPU, 독점하고 있는 이 GPU, 결국은 뭐다? GPU를 NPU로 바꾸게 되면 발열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전력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그리고 성능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AI 칩, 여기에 들어가는 유리 기판이 떴던 것처럼, 그리고 유리 기판을 활용한 뭐 광전자 이런 기술이 성행을 했던 것처럼 NPU로 바뀌게 되면 NPU에 탑재되는 칩, NPU가 칩에 탑재되게 됐을 때 데이터 센터에 들어갔을 때 해결되는 전력 문제. 한마디로 이 중앙 처리 장치를 바꾸는 게 차세대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말 그대로 휴머노이드 로봇이다라고 한다면 직접 요 데이터 센터를 거치는 게 아니라 직접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물론 휴머노이드는 데이터 센터를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궁극적인 목표는 스스로 생각하는 AI 로봇을 만드는 게 목표잖아요. 지금까지는 이 로봇에 대한 업데이트를 꾸준히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넘겨주고 데이터를 받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스스로 생각할 수가 없다면 내 뇌를 다른 센터에다 맡겨놓고 나는 몸만 움직인다면 그건 이제 우리가 AI 로봇이라고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수많은 로봇으로 가게 됐을 때 그 데이터 센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을 받으면 폭발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장애를 해결하고 있는 건데, 지금까지 뭐 유리기판이나 소캠 칩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하려고 하더라도 이제는 머리 안에 직접 데이터 센터를 탑재시키는 이 온디바이스라는 기술을 적용을 시키게 되면, 자, 데이터 센터가 이 로봇 머리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머리 안에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현존하는 기술로는 펑 하고 터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AI가 못 나오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결국은 발열 문제고, 그리고 발열을 해결한다 치면은 성능에 제약이 걸리는데 결국은 여기 들어가는 근본적인 칩, GPU, 휴머노이드 로봇에는 그래픽이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픽으로 만들어내는 거에는 GPU를 활용을 하면 될 텐데 휴머노이드 로봇에는 NPU가 훨씬 더 적합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메타를 비롯한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이 NPU 칩을 전부 다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NPU가 활성화되게 된다면 로봇뿐만이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 이런 가전기기에, 모든 가전기기에도 탑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애플도 최근에 뉴럴 엔진을 시작을 했고요. 자, 그리고 삼성은 구글과 함께 이 온디바이스 기술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NPU는 대표적으로는 엔비디아가 사실상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브로드컴과 협업을 해서 이제 전 세계 빅테크들도 노리고 있을 만큼 굉장히 좀 중요한 기술이에요. 1등으로는 구글이 달리고 있고요. 구글의 TPU가 달리고 있고요. 자, 2등으로는 테슬라의 도조 칩이 달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FSD 자율주행에 활용이 될 것이고, 구글의 TPU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슈퍼컴퓨터 쪽에 좀 활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쭉쭉쭉 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기술력인데 이제 이 빅테크들을 좀 따라잡기 위해서 정부 지원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 퓨리오사, 그리고 퓨리오사에 붙어 주는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의 콜라보레이션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은 이재명 대표의 가장 큰 공약 중에 하나, 바로 AI, 그리고 AI 중에서도 바로 NPU 개발 지원에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퓨리오사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로봇을 만들고 배터리를 만들고 하더라도 결국은 뭡니까? 소프트웨어. 이 칩이, 머릿속에 들어가는 이 칩이 결국은 로봇을 움직이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기술력이, 즉 국가의 기술력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기술이 어디에 적용이 된다? 바로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현장이라든지, 자, 그리고
생산력에까지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거. 각 국마다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결국은 이제 향후에는 국가 간의 경쟁력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존하는 이 기술력 중에 1위는 바로 엔비디아고요. 자, 그리고 나서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가 된 게 바로 최근에 테슬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아무리 좋은 로봇을 만들어도 로봇에 들어가는 꿈의 배터리인 전고체를 만들어도 결국은 로봇을 작동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도 그 소프트웨어를 가동시킬 수 있는 NPU라는 칩이 필요로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하나의 AI 사이클에서 NPU가 빠져 있었던 이유는 실질적으로 엔비디아 빼고는 NPU를 성공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삼성전자도 알고 있기 때문에 NPU는 개발 중이지만 당장 엔비디아는 넘기 힘들다라고 하면서 삼성전자가 AI 폐쇄 전략, 본인들이 활용했던 가우스, 요 가우스를 외부 AI를 도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혼자 힘으로 절대 안 되는 거죠. 엔비디아가 지금까지 해놓은 세월이 있는데 이걸 단기간에 따라잡기란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NPU의 시장의 개화, 이 부분에 의미가 있다. 그리고 NPU에 들어오는 투자금, 이 부분에 의미가 있다. 그리고 단기간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상용화가 될 확률이 높다. 그렇지만 반드시 중요한 칩이고 엔비디아를 그리고 엔비디아한테 의존하는 것만큼 우리나라 국가 자체가 엔비디아한테 끌려다닐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 국산화를 정부에서 주도하기 시작을 했고 이 분야의 각각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들이 모여서 결국은 이 AI 소프트웨어를 구현을 하려고 하고 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NPU 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결국 궁극적인 NPU 칩이 완성이 되게 됐을 때 휴머노이드가 완성이 되는 거고 10년 내 8경 6,622조 원까지 성장한다고 합니다. 자, 100조 투자해서 8경 가져온다? 엄청나게 남는 장사죠. 자, 그래서 이 온디바이스 지금까지 다뤄드렸었던 유리기판 절대 따로 노는 내용이 아닙니다. AI 시대로 가는 데 있어서 전부 다 필요한 것들이었고 궁극적으로는 이 GPU가 아니라 NPU라는 인간의 뇌와 똑같은 비슷한 그 중앙 처리 장치를 만들어야 이제 로봇의 휴머노이드 로봇의 인공지능 쪽에 다가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정부 공약에 들어가게 된 거고 자, 그리고 이 NPU 관련된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는데 너도 나도 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NPU가 결국은 시장에 오픈이 되게 됐을 때 가장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기업이 누구냐.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NPU는요 결국은 우리나라 퓨리오사가 개발에 성공하면 좋겠습니다만 시간도 필요할 것이고 퓨리오사를 제외한 기업들한테도 기회는 있습니다만 분명히 또 시간은 필요할 거예요. 자, 그리고 NPU 요거 개발하는 데 있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각 기업별로 이제 이해 충돌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오늘 가져온 대박주는요. 단기간에 우리가 NPU를 공략하라 관련 기업을 공략하라 라는 게 아니라 왜냐 NPU를 공략을 했다가 그 기업이 개발 실패를 하거나 다른 기업이 나오면 주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거거든요. 저는 NPU가 개발이 됐을 때 우리나라 어떤 기업에서 하이닉스든 삼성이든 퓨리오사든 개발이 됐을 때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기업을 미리 선점을 해놔라. 자, 그렇다면 어떤 기업이 개발을 하더라도 이 기업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보다 리스크가 적고 상승 여력은 높은 그 기업을 오늘의 대박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대박주 공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NPU가 상용화됐을 때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오늘의 대박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개하기 전에 주식 공부방 말씀드렸었던 참여 방법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 네가 뭔데 이렇게 방을 운영을 하느냐 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저는 투자 자산 운용사 자격증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협회가 공식적으로 인증한 전문 자격을 보유한 말 그대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뭐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하는 이런 검증 안 된 사람이 아니라요. 말 그대로 전문 자격을 보유한 전문가가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이라는 거.
지금 정보의 바다입니다, 여러분들. 정보를 얻기는 굉장히 쉬워요. 근데 가짜 정보, 말도 안 되는 정보들이 너무나도 많이 넘쳐나는데, 자, 그럼 우리가 뭘로 이거를 판단을 하느냐? 결국은 전문 자격, 이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있는 게 바로 자격증이죠. 전문 자격을 보유한 사람이 주식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믿고 들어오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방 참여 방법은요, 여러분들 구독 그리고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지금까지는 제가 오픈으로 이렇게 방을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제도권 금융회사를 제가 다니다가, 투자 자문사를 다니다가 이렇게 퇴사를 좀 했고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는 주식 공부방이다 보니까, 자, 연락처로 여러분들한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 010-4498-1316번으로 자,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전송해 주시면 지금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입장하실 수 있게,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게 링크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 유료로 바뀔지 모르는데 제가 뭐 준비하고 있는 뭐 기업들도 있고 아니면 회사들도 좀 있는데, 그 전까지는 무료로 운영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보냈는데 유료로 바뀌면 어떡해요? 유료로 전환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 주실 수 있는데, 들어와 계신 분들, 그리고 유료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 영상 봤습니다, 박프로 영상 보고 연락드린 겁니다 라고 말씀을 주시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010-4498-1316번으로 여러분들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좀 들어오셨으면 좋겠는데요. 주식 하고는 싶은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어디서 사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도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지만 이렇게 주식 공부방 들어오시면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추천드린 요 종목들 지금 어떠한 상황이다. 자, 오늘 13,000원 돌파 시도하고 있는데 통과할지 말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가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이렇게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종목들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시장 관련된 이야기들도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코멘트를 드리고 있으니까,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종목들 관련해서도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매매에 적용을 해보고 싶다, 근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식 공부방 반드시 참여하시고, 시장 상황, 특히나 지금처럼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는요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시장 상황도 여러분들한테 꾸준히 이런 식으로 시장이 하락하는 이유나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주식 공부방 모두 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게 도움드리도록 할 테니까 반드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가져온 대박주는 바로 어버브 반도체입니다. 지지난달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렸었던 적이 있는 기업인데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저전력 디램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유리기판 밸류체인에 들어가 있는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자, 근데 오늘 가져온 내용은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바로 NPU. 자, 요 NPU가 개발이 되게 됐을 때 이 NPU를 기계에다가 적용을 시켜야겠죠. 자, 말 그대로 이 칩이 모든 기기에 호환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 한마디로 어댑터라고 할까요? 뭐 C타입이 있고 내지는 아이폰 충전기가 서로 다른 것처럼, 결국은 이 하나의 이 칩을, NPU라는 칩 만들기도 어려운데 이거를 호환되게 전부 다 다르게 만들 수가 없잖아요.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만든 GPU, 표준형 GPU에 기기들을 호환시키듯이 말 그대로 NPU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말 그대로 온디바이스, 특히나 로봇에도 탑재가 되게 될 텐데, 그 탑재를 하게 만드는 그리고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라고 하는 MCU를 가지고 있고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어버브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NPU를 기계에 탑재할 때 MCU가 있어야 NPU가 기계한테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한마디로 명령을 대신 내려주는 칩이다. NPU는 처리하는 중앙 처리 기관이고요. MCU가 처리를 해준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MCU의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내 1위 업체가 바로 어버브 반도체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전력 디램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엔비디아 쪽 소캠 칩, 그리고 삼성전자의 이 CXL 칩 뭐냐? 결국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렬적으로 병렬적으로
일을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이 MCU가 적용이 된다라기보다는 MCU의 기술력이 적용이 되죠. 자, 그래서 한 번의 명령을 처리하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어댑터 역할을 해주는 이 MCU의 국내 1위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좀 아시면 되겠고, 결국은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 센터를 걸치는 이런 AI를 활용을 하다가 이제는 온디바이스 AI로 가는 데 있어서, 자, 직접적으로 여기는 핸드폰으로 만들어 놨는데 로봇이 될 수도 있고 내지는 뭐 냉장고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태블릿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분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바로 하나인 이 MCU, 그리고 국내 1위 점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좀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기기에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 탑재가 된다. MCU는 일반적으로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불리며 마이크로 프로세스 메모리 프로그램을 가능한 입출력 모듈, 자, 요겁니다. 그래서 입출력을 할 수 있는 변환 장치를 만들고 있는 기업, 국내 1위 기업 바로 어버브 반도체입니다. MPU를 개발하는 회사가 나온다면 요게 굉장히 필요로 해질 거고요. 자, 그리고 NPU에 이 MCU가 탑재돼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 방도도 굉장히 무궁무진한 시장이기 때문에 향후 온디바이스로 가는 데 있어서 결국은 온디바이스로 가기 위한 거잖아요. NPU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얘기 들었었던 모든 내용이 온디바이스, 기기 안에 탑재하는 그 기술, 데이터 센터를 생략하고 데이터 센터에 있더라도 열 발열을 줄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어댑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어버브 반도체의 MCU다라고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이어나가 보도록 할 텐데요. 차트가 이렇게 멀리 있으면 봐도 굉장히 괜찮다. 저점을 높여가면서 이렇게 상승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말씀드렸었던 직전에 여러분들한테 매도하셔도 좋습니다. 차익 실현을 만들어 드렸었던 요 구간, 요 매물대를 뚫어주지 못하고 내려왔거든요. 근데 사실 요 12,500원대를 버텨주는 게 정상적인 차트의 흐름이었어요. 자, 그런데 12,500원에서 만원대까지 급속도로 하락을 했었던 이유가 바로 트럼프 관세에 있거든요. 자, 그럼 자연스럽게 시간이 흐르면 상승하기를 기대할 수 있는 최소 기대값이 12,500원입니다. 자, 근데 현재 주가가 1,170원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상방으로 20% 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어쨌든 이재명 후보의 AI 공약, 결국은 MPU지만 MPU의 궁극적인 목표 뭐라 말씀드렸죠? 휴머노이드 시장의 선점입니다. 그래서 이 휴머노이드 시장의 선점에서 필요한 MPU에 들어가는 바로 MCU. 자,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비디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향해 이 저전력 D램을 기술을 공유하고 있는 어버브 반도체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겠다. 자, 그래서 이번에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최대한 이 12,500원 라인에서 12,000원에서 12,500원 라인에서 물량을 잡아가기를 좀 권장을 드리고요. 상승이 완전히 추세 전환이 되고 나면, 아직까지는 추세 전환이 안 됐으니까 목표가를 15,000원, 그 윗단계인 20,000원까지도 충분히 잡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가장 중요했었던 저점을 높이면서 요 하나의 상승 추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저점을 그래도 높여가면서 상승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저 잘못 그었네요. 아래 꼬리는 긋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상승이 나오게 됐을 때 요 라인에서 저항이 한번 나오게 될 확률이 높겠고, 그래서 요 라인이 우리가 1차 저항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나서 15,000원 이번에는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매수가는 현재 주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직전 저점만 깨지 않는다면 추세는 이어진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직전 저점 가격대를 체크를 해보게 되면요, 8,600원에서 이제 9,000원 요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9,000원, 현재가에서 9,000원 사이에 우리가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겠고, 1차 목표가는 12,500원이지만 15,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12,500원에서 15,000원 사이, 요게 1차 목표가. 그 다음이 이제 전고점까지 상승을 만들어줄 수 있는 하나의 상승 모멘텀이 펼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버브 반도체 말씀드려봤고요.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꼭 추가하셔서 향후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되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공부방 통해서 관련된 정보들 그리고 매수매도 관련된 특이사항들 계속해서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공부방 꼭 들어오셔서 코멘트들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일에너테크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미 사실 차익 실현을 했던 종목이지만 가지고 계시는 분들 위해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현재 이런 상황이다. 뭐 저항이 아니라 지지를 받으면서 뭐 상한가 도달을 했다. 자, 그리고 나서 뭐 익절 찬스다. 한마디로 매도를 고려하셔라. 이런 식으로 꾸준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영상에서 다루는 기업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다뤘었던 기업들 그리고 앞으로 소개시켜드릴 기업들도 전부 다 제가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방에서 특이사항 예를 들어서 어부부 반도체 급등이 나왔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급락이 나왔다.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모르겠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들 방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매매에 참고하실 분들은 괜찮은데 실제로 매매에 적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주식 공부방 들어오셔서 제가 드리는 코멘트들 꼭 챙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하냐면요. 그냥 무책임하게 유튜브에서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하고 싶지 않고요. 어쨌든 주식 공부방을 통해서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공수표 많이 남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정말 추천주를 오랜 시간 동안에 그리고 고심을 굉장히 많이 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들여놓고 말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내일 당장 트럼프가 어떤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주가가 떨어질지 어떻게 합니까? 오늘의 추천 상황과 내일의 추천 상황은 분명히 다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실제로 매매에 적용한다라고 하신다면 반드시 좀 들어오셔라. 자, 참여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10-4493-1316번으로 문자 메시지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는데 요거 기다리기 힘드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 위해서 제가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한테 지름길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댓글 쭉 내려보시면요. 제가 이렇게 링크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이렇게 주식 공부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4493-1316번으로 그럼 똑같은 거 아니에요? 뭐 그렇진 않습니다. 4493-1316 문자 남겨주셔서 제가 드린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요 주식공부방 2번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1번 방에서 여러분들한테 뭐 추천주라고 하긴 좀 그렇고 제가 여러분들 제도권 금융사 다니다 퇴사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프리랜서고 되게 정보의 양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되게 얕고 넓어졌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또 이런 복합적인 자료들도 여러분들은 함께 좀 공유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주력적인 내용은 영상과 이렇게 공부방에서 나가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 이제 뭐 향후 이제 리포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문자 메시지 남겨주신 분들한테 함께 전송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레포트 내진 추천주 이런 게 좀 필요하다라고 하신다면 4493-1316번으로 문자 메시지 남겨 놓으시면 되겠고 나는 그거 필요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링크 클릭하시고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여기서 준비한 시간은 마치고요. 뭐 어버브 반도체 뿐만이 아니라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대박주들도 향후 좀 좋은 흐름 이어나가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렇게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선도 얼마 남지 않았고요. 이제 경제가 좀 다시 한번 긍정적인 흐름으로 흘러가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